네, 아침의 남자, 독거 수살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쯤에 좀 일어났어요. 5시쯤에. 미국 증시는 대부분 이제 반등을 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KRE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역 부동산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1.6% 정도 이제 플러스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리스크가 조금 지나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5시쯤인가? 그때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한테 그래프 캡처를 2개 보였어요. 이제 나스닥 아마 지수였던 것 같은데, 한 달짜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이렇게 변동이 조금 있는 박스권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 1년짜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쭉 우상향하는, 우상향에서 근래 들어서 약간 정체가 있는 그런 차트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한 달짜리, 가까이서 보면 인생이라는 게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다. 그러니까 좀 투자라는 거를 그 긴 호흡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제가 보내드렸었거든요. 너무 이제 잔물결, 시장의 잔물결에 일희일비하면서 진짜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유튜버에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상 보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이것도 상승을 해가는, 우상향해 가는 이 시장의 하나의 그냥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롱텀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바퀴벌레 있으면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충분히 미국이란 나라가, 정부가 바퀴벌레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특히 이제 2023년 3월에 SBB 사태 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이든 정권이. 그래서 이번에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트럼프 정권에서 그걸 잡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다. 그리고 2023년 때 그 비슷한 문제를 한번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사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슷한 일이 터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을 하면서, 또 그때 한번 불 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정부가 돈 또 풀고, 또 규제를 열고, 또 큰 은행들이 또 나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그 이제 큰 은행들이 2023년보다 지금 더 기초 체력이 좋아요. 상당히 돈도 많이 쌓는 상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손 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큰 은행들이 대손 상각을 별로 쌓는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쌓는 것들을 이렇게 허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입을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환입되면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대손 삼각 쌓아놨던 것들을 줄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 또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좀 그 해프닝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시장이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한 2.5% 정도 빠졌다가 어제 한 0.5% 정도 올랐나요, 나스닥 기준으로. 그래서 한 전고점에서 볼 때는, 기준 볼 때는 한 1% 정도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를 보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냥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단물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뜨거운 물 한번, 그러니까 약간 쓴물 한번 싹 맛만 딱 보고, 아 이거 너무 뜨겁다, 너무 쓰다,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 것 뿐이지, 시장 전체 뭐랄까, 산업의 그런 발전이라든가 경제 매크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도 한 10몇 프로 이제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한 초반 정도 지났고, 한 10% 정도의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지금 86%예요. 엄청나고, 원래 평균적으로 78%인데 실적들이 좋습니다.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서 시장 다시금 우상향하는 그런 그 방향대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종목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테슬라도 나오고 빅테크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점점 이 말도 안 되는 바퀴벌레 이 해프닝, 웃지 못할 이 해프닝은으로부터 점점 이제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2분기 때 있었던 것처럼 우상향을 좀 큼지막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시장이 다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소형주들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아예 종목을 제가 오픈까지 다 했어요. 오늘 뭐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클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저 비트마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2030년까지 아주 길게 5년은 보면서 매수를 하게 될 거다, 모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같고, 그리고 비중도 뭐 크게 가져가진 않을 거다.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이런 종목 말고 다른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리플 달아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종목 있으면 달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한 번도 다신 분이 없는데, 왜냐면 그 서클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어요. 거의 순이익이 한 4천, 5천억 정도?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 약간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이 또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국제 보유량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가가 좀 변동폭이 크긴 했지만, 어쨌든 모아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같이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걔네들하고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죠. 이쪽은, 그쪽은 비트코인 쪽에, 이쪽은 이제 이더리움 쪽이니까, 이 이더리움 쪽에서 이더리움을 한 5% 정도를 보유하면서 이더리움의 중앙은행이 되겠다. 이거는 되게 현실성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카피한 기업들이 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더리움을 그 뭐랄까 이제 스태킹하고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 코인 시장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마인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소형주를 좀 관심 있어 한다, 사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트 좀 날뛰는 거 많잖아요. 특히 SMR이라든가 퀀텀 관련된 거, 이런 거 뭐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SMR, 퀀텀 이런 것들은 제가 오히려 저희 단톡방 멤버십에서는 이런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기업의 주가는 무조건 이익이 함수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주가 그 제 기업들은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익 베이스 있는 빅테크,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들은 빅테크거든요. 이 기업들 외에는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종목도 별로 없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이제 윌리엄 오닐의 책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 책을 많이 권해드렸고, 저희 단톡방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멤버십 분들한테 무조건 빨리 이 책을 읽고 기술적 분석 부분을 건너뛰고 이 책을 빨리 읽고 서평을 빨리 올려라, 그리고 2, 3권, 3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저는 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신기술이 처음에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요. 지금 약간 SMR하고 퀀텀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폭발했다가 숫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나오죠. SMR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고 2030년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제대로 워킹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돈이 없이 계속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돌려요. 왜냐면 그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기업이고 이익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외부로부터 돈을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저한테 매력이 없어요. 제가 테슬라를 안 샀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 쿠팡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기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이 기업의 이익도 못 내는 기업의 그 주가가 뻥 뛰면서 퍼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몇백 배씩 돼요. 그러면서 주가가 뭐 10배, 20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숫자가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꼬까지거든요. 옛날 아마존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 그래서 선뜻 제가 보기에는 살만한 그런 중소형주 종목이 잘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리플에다가 좀 추천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다만 그 코인 쪽은 미국 정부가 밀고 있고, 또 얘들이 돈을 잘 벌고 이미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들어간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민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밀고 있긴 하지만 미래를 그렇게 100% 개런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법 좀 열어주고 규제 좀 철폐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돈 안 들이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돈 들이고 돈이 들어가는 거,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굉장히 그 예민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신사업 육성은 상당히 쉽다.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다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쪽들은 가만 놔둬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에 계절성으로 인한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온 게 없어요. 4%대 아주 마이너한 그런 조정만 있었고, 그거는 기간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이 아니고. 근데 10월 달에는 오히려 이제 10월부터는 4분기 들어가면서 상당히 엄청난 장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계절성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10월 달도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절성이라는 얘기를 정말 저는 잘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평균화의 오류예요. 근데 꼭 이 타이밍에 꼭 그게 올 거라는 가능성을 100%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면 그거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앞으로도 주식을 몇 년씩 계속 하시겠지만 계절성이라는 얘기를 막 호들갑 떠는 거는 진짜 언론사라든가 이런 유튜버들이 그 분량 뽑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 진짜 잘 분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번에 뭐 이 그 부동산 사태, 아니 부동산 사태가 아니죠. 그 대출 사태, 대출 사기 사태죠. 이게 터지고 나서도 정말 이걸로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어, 겁을 주면서 결국에는 조회수 뽑아먹잖아요. 이게 시장이 조용할 때는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 주식이 그냥 잘 올라가니까. 근데 뭐가 터지게 되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는 게 유튜브 같은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고 여러분들 시간들을 좀 먹는 게 바로 유튜버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방관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불 끌어 다니는 사람 같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나오더라고요. 무디스에서도 이게 지역은행 쪽을 통해서 뭐 금융위기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리포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퀴 한 마리가 어떤 트렌드, 추세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이힐드 채권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프레드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그 디폴트 확률이 5% 정도로 보는데 내년에는 한 3%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뭐 미래 매크로는 내년에 가봐야 하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볼 때는 추세 자체로는 하이힐드 채권들이 상당히 건실한 편이고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 올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이힐드 채권 사라. 왜냐면 하이힐드 채권이 이자 금리는 높은 상태인데 리스크 자체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을 사라고 했을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이모 다이먼이 약간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금리를 빨리 내려라 이런 압박을 한 측면이 있어요. 제 바퀴벌레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는 조금 거리를 두세요. 저도 사실 몇 년 동안 제이미 다이먼이 그 경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신용이 낮은 자동차 대출 기업 중에서 알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알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 CEO 뭐 발표 좀 하더라고요. 진짜 그 트라이컬러라고 하는 그 기업의 문제는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기 사건 가지고 전체 매크로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퍼스트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은 은행에 있어서 보면은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기업 대출을. 근데 해주게 되면은 똥 까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뭐 그런 케이스들이 허다한데, 특별히 이 상황에서 이 두 기업, 그 퍼스트 브랜드하고 트라이컬러, 이 기업이 파산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파산으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 트렌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소비가 조금 둔화가 된 측면이 있고 또 부익부빈이 좀 심해지면서 뭔가 아랫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빼서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할 건데요. 진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사기 사태, 이런 트라이컬러라든가 퍼스트 브랜드 사태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게 3, 4월 달, 올해 3, 4월 달만큼의 그런 큰 변동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다 지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연말까지는 무조건 홀딩 하시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7,000선까지는 제가 볼 때 무난히 간다. 그리고 코스피는 정말 뒤늦게 엄청난 호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4,000까지 무난하게 간다 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하이닉스가 내년 이익이 60조 정도까지 나와요. 60조 원. 이게 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와 이미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온 게 그런 예측치들이 미리 돌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60조는 진짜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단군 이래, 건국 이래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제가 기억으로는 삼성전자 53조 이 정도 냈던 것 같은데 내년이죠 내년에 60조면 진짜 신기원 이루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을 제대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4,500 넘어서 5,000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 두 쌍두마차가 이제 끌고 가면서 코스피를 견인할 것 같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들이
대부분 그 지수 상승폭이 70%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두 기업과 아래 딸려 있는 중소의 그 관련된 기업들, 하청 기업들, 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이런 쪽들이 시장을 견인해가고 나머지는 죽어 있고 왜냐면 뭐 나머지 쪽은 어렵죠. 아무래도 중국이 다 따라오고 잡혀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코스피도 투자하신다면 좀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이제 EPS가 올라갈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 두 종목은 같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이 갖고 가야 돼. 무조건 편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부터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이게 너무 강력해요, 진짜. 2년 동안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랠리가 27일까지는 랠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은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선반영을 해서 꺾일 거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년 봄까지는 이 랠리가 미장도 그렇고 구장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볼 때는 그 랠리가 내년 봄 이후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가 돼서 이런 시장에 이렇게 그 호사가 있게 경사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겐세를 놓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거 뭐가 무너질 것 같다, 뭐가 무너질 것 같다. 근데 이런 거에 좀 휩쓸리지 말고 실적 베이스들로 꿋꿋하게 참고 이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주식투자들이 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애견남이 된 것 같아요. 야성은 곧버스 살 때, 레버리지 살 때 야성이 있고 좀 버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데 뭐 그래도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그 뚝심 있게 버티고 시장을 쭉쭉 밀고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마인드들이 없고 다 애견남들이에요. 그냥 바람만 확 불면 확 엎어지고 뒤로 깨지고 앞으로 깨지고 이게 아니고 버티시라. 홀딩해라. 놔두면 오른다. 제가 올해 참 어디서 이런 그 그림을 짤을 봐가지고 놔두면 오른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뭐랄까 지금 리플도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쇼쳐가지고 막 마음고생하다가 결국에 한번 이번에 조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빅스 한번 튀고 이러니까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내가 이겼다. 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주식이 1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렇게 막 투기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다가 결국에는 망해요. 뭐 이런 것들 제가 23년 동안 이 시장에 있었고 또 제도권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저런 손님 같은 분들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이 진상들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정말 잘 버티시고 인내하셔서 인내요. 하우드 목슨 한 말 있잖아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을 사라. 제가 그, 동구 투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미키라고 하는 그 분이 그 본인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뭐 메타로 30배를 벌고 뭐 몇십 배를 벌고 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적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적자 기업이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 하면 3년은 딱 감고 가져가 보세요. 어떤 일이라 무조건 여러분들 돈 법니다. 이익 잘 버는 기업들 3년만 가까워 보십시오. 제가 올해 4월 달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6개월만 버텨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을 했었거든요. 4월 달에 6개월 뒤면 10월이래. 지금 10월이잖아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갖고 있다면 3년 뒤만 버텨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노후가 달라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자주 근래 들어서 10월 달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적시성이 있고 제가 단톡방에서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통로는 이제 단톡방 그 멤버십이거든요. 멤버십 가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책 보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 같이 나누고 하면서 성장하는 그 진짜 수많은 유튜버들 그 공포주장 유튜버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진짜 투자의 본질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누카꿀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